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흔히들 비수기라고 많이들 불렸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그림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일찍 찾아온 무더위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한 발 앞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4만 3천여 가구가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를 또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영풍이 이제는 강북권까지 확대가 되면서 동대문구나 그리고 성북구 등 이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의 절반이 이제 시작이 될 참인데요. 하반기 시장 미리 저희와 함께 전망해 보시면서 앞선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이제부터 생생한 부동산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2077-6356번으로 전화 걸어주셔도 좋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2-5452-79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상담 친절하게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타파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분 옆에 모셔봤는데요. 오늘도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발빠른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고요. 투자 팁까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쫓겨서 서울을 떠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 1,000만 명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지금 바로 수도권 인구 이동 흐름을 분석해 보고요.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안에만 봐도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지역도 소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셋값은 계속 오르게 되고 집값도 덩달아 오르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탈서울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네. 예, 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의미 있는 수치인데 물론 이제 통계상이지만 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고성장기 그러니까 뭐 70년대부터 서울의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늘어나면서 서울 인구가 계속 늘어났었는데 90년대를 좀 전후로 해서 우리가 88 올림픽이라든가 그 시점부터 해서는 사실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래서 한 20여 년간 1,000만 인구를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작년, 재작년 이후로부터 탈서울이 좀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지금 계속 1,000만 시대를 이제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을 갖고 지금 뭐 이제 서울 인구가 이제 더 이상은 늘어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신데 일단은 일단 외곽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 한 해 통계치를 한번 보면 1년 동안 서울에서 서울을 이탈한 수요죠. 네. 숫자로 보면은 약 한 13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13만여 명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중심 연령층이라고 하는 30, 40대가 약 한 7만 정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족들까지 합한다면 한 10만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네. 전체 이탈한 그 인구 중에 30, 40대가 한 70%가 차지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여론조사를 활용해 보면 이탈하고 있는 가구주한테 물어봤을 때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전세난 때문에 주택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주택난 문제 때문에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전세난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냐 또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를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들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서울의 전세난 안정 시기는 지금 공급되고 있는 물량들 추세를 봤을 때는 네.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탈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 또 이탈 수요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경기도권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주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뭐 아닌 지역도 있지만 어떤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연계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타운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 기존의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에 또 이탈 수요가 또 합세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경기도권으로 나간 수요층들은 다시 서울로 또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본다는 거는 결국 경기도권에 기존 공급량이 많고 또 베드타운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지역에 지금 좀 다소 높은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주택을 고가에 좀 매입을 한다 그러면 2, 3년 후에 조금 어려운 점을 맞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서울의 어떤 수요를 계속해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뭐 지금 대표적으로 뉴스테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는 한 2, 3년 정도 이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인구는 1,000만 이상의 인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8년도 이후에 28년도 만에 서울의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탈서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2, 3년 후에 서울의 전셋값이 안정화가 된다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회귀 능력이 있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안에 트렌드 잘 체크해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도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참여해 주셔도 좋겠고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맞는 수익형과 차익형 부동산 찾아주실 거고요. 6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수익형인지 차익형인지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서 고민 중에 계시다면 이번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알짜배기 정보들 얻어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소화기 들어서 전화 걸어주시죠. 첫 번째 시청자가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고민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릴까요? 상도동 레미안 네. 2차 23평 작년 예. 이맘때 사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1년 뒤에 매도하고 평촌역에 포스코 더샵에 살려고 하거든요. 그쪽이요. 네. 어떨지 아니면은 다른 서울 지역도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재 상도동에 있는 레미안 2차 23평에 거주 중에 계시고 1년 후에 이 평촌에 포스코 더샵을 또 매입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기를 팔고 예, 매도 이동 시점도 이사를 좀 가보려고 네,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가 좀 점검해 볼게요. 바로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뭐 작년에 사셨다 그랬죠, 지금? 네. 작년에 사셨는데 이쪽에 좀 올해 거주하실 목적이 아니셨나 봐요. 네, 또 그렇기도 했고 또 막상 살아보니까 환경이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애 키우기가. 예. 원래 평촌 쪽에 거주하시다가 서울로 오신 거예요? 예전에요. 예전에 거주를 하셨었고, 네네, 근데 네. 지금 서울 거주는 얼마 안 되셨는데 그쪽으로 다시 갈 생각도 있고 서울에 네. 아직 뭐 지역을 정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닌데. 예. 뭐 가격도 좀 이거 팔고 거기 가기에 또 새 집인데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예. 네, 여기 매도 시점이랑 거기 네. 가는 것도 괜찮을지 또 아니면 또 서울 다른 쪽 투자도 괜찮고요. 굉장히 서울 전 지역을 놓고 어떤 네. 지역을 말씀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예. 일단은 상도는 레미안 어떤 매도 시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전망이 어떻게 될지. 네. 레미안 2차를 뭐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사신 시점은 굉장히 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라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움직임을 이제 갖고 있을 때인데 아무래도 뭐 시세상으로도 조금은 가격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이 아파트의 앞으로 향후 가치를 봤을 때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입지를 갖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지도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 좀 숭실대 입구역 7호선하고 좀 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숭실대학교 뒤편이고 현충원에는 넘어서죠. 왼쪽으로 이런 위치하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지금 흑성뉴타운이 좀
진행을 했거나 앞으로 좀 하고 있고 네. 이런 어떤 주변에 이렇게 좀 쌓여 있는 단지 위치예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옆에 레미안 3차가 있죠. 예,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는데 입지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레미안 3차가 조금 더 시세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단지 규모라든가 역과의 거리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입주 연차는 비슷하지만 결국은 이 상도 레미안 3차가 지금 시세가 뭐 지금 2차는 얼마 가나요? 지금 얼마 가시는지 아나요? 한 4억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4억대 한 중반 정도 가죠. 네, 지금 그렇죠. 레미안 3차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더 좀 낮기 때문에 한 5억 초반 정도 갈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거 차이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 갭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있는데 그 시점이 어차피 지금 1년밖에 안 되셨고 1년 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시점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소폭으로 뭐 한 10%좀 안쪽으로는 상승 여건이 있지 않겠나로 좀 보여져요. 가격의 폭을 봤을 때. 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그 흑성 뉴타운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 위쪽으로. 네. 한강으로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흑성 뉴타운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상도 레미안 이 아래쪽이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드렸는데 이 주변에 새로운 신축 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입지 여건이 좀 불리한 데가 반등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년 안에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얘기하면 한 5%에서 10% 정도 상승폭은 있어 보이되 좀 2년 안으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 조금만 오른다 그러면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이후로는 조금 약세 내지 약보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시기는 만약에 계획을 잡고 계시면 내년 정도 움직이시는 게 좋겠고 네.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지금 그 레미안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얼마 정도 시세 가시는지 아시나요? 아, 30평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30평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예, 조금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20평대가 물론 어느 단지든지 좀 높긴 한데 30평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저평가돼 있어서 네. 30평대 가격이 좀 더 오를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5억대 한 초반 정도, 중반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평대가 지금 단기간에 좀 오른 거에 비해서 30평대가 좀 약간 덜 올랐어요. 그래서 그 오름폭이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30평대는 좀 한번 공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드리도록 하고 상도동은 네. 일단 평촌 쪽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을 드려요. 그리고 예, 그쪽에 변화라든가 교육 여건, 뭐 신도시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 하락 여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비교적 신축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겠고 좀 더 좀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우리 인덕원 근처 있잖아요. 네. 너무 평촌 쪽 말고 네. 인덕원 주변은 앞으로 호재가 좀 많거든요. 그쪽을 조금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생각을 한번 드리겠어요. 이게 지역을 꼭 집어서 얘기 드리기는 네. 좀 그런데 인덕원 주변에는 업무 시설도 좀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과천 쪽에서 어떤 이주 수요 또 이 주변 어떤 인프라가 상당히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투자와 실거주 측면에서는 평촌 쪽 중에서는 조금 한번 짚어봐야 할 곳이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시기는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로 잡아주셨고요. 평촌도 좋지만 인덕원 쪽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둘러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인덕원 안에서 마음에 드시는 매물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네. 시청자 바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 전화도 걸려와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잘 연결됐고요.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저 통화된 거예요? 네, 통화 되셨고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여기 강동구 천호동이요. 네. 387에 50번지인데 주택인데요. 예. 요새 여긴 이렇게 자꾸 팔으라고 부동산에서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요새 해야 되나 더 내비두면 오를까 그걸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꾸 부동산에서 전화 오시니까 네. 이 물건을 좋은 건데 팔아도 되나 하고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 찾으셨다고 하니까 그 주변 둘러서 잘 살펴봐 드릴게요. 바로 대표님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그 부동산에서 지금 이렇게 팔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 보면은 좋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 언제부터 거주하셨어요? 산지는 한 거의 15년 됐어요. 아, 네. 그래요. 번지수가 387에 5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독주택이죠? 예. 네. 여기가 지금 천호 6구역으로 지금 나오는데 지도상으로는. 네. 근데 천호 6구역이 지금 해제가 됐죠? 예, 예. 예. 지금 아래쪽 1, 2구역, 천호동, 천호뉴타운이 1, 2구역, 3구역까지는 뭐 좀 가고 있는데 예. 나머지 구역들이 지금 다 해지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단독 몇 평이나 되세요? 45평이요. 대지가 45평이에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지가 된 게 좀 더 잘 된 것 같거든요. 네. 뭐 반대 의견을 내셨는지 찬성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단독. 반대했어요. 아,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어쨌든 개발은 일단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개발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한 이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거나 이런 개발밖에 없어요. 자체 개발. 그래서 이런 게 남은 건데 지금 그 제가 땅 모양을 보니까 네. 예. 그 옆에 집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집 있죠? 예. 이 옆집도 주인이 거주하십니까? 예. 아, 지금 같이 거주하시다 보면은 친하시겠네요. 내가 거기 같이 주인이니까 같이 살지. 아니, 그 옆에 집. 옆에 집도 같이 살아요. 아, 예, 잘 아시겠네요. 예, 무슨 예. 얘기냐면 지금 예.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신 지금 45평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예. 요 땅 집 요거 갖고는 혼자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예요. 예, 이 예. 옆에 집 있죠? 예. 이 옆에 집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동산에서 팔으려고 하는 것도 이 옆에 예. 집하고 같이 팔으라고 지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말이 들어와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이 땅은 이 옆에 집하고 같이 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돼요. 아. 무슨 얘기냐? 이 옆에 집도 땅 그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보니까. 네. 예, 예, 그리고 도로를 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옆집하고 친하냐고 물어봤던 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건축을 하거나 같이 매도를 하면 우리 시청자님은 좀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요새 거기 1,700 가거든요. 예, 예. 이 땅 업자가 시세가요. 1,700. 예, 예. 예, 대지분 시세가 지금 여기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강동구 지역에 지금 신축 다세대 주택 건축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 강동구 쪽에 재건축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세대 신축 빌라를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높게 분양을 해도 잘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개발업자들은. 결국은 네.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건데 그 옆집하고는 도로가 가격 차이가 좀 언제쯤 네? 넓어질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도로가? 도로요. 도로가 넓혀지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구에서 시에서 할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준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옆집하고 파는 것도 같이 팔아야 되고요. 건축을 해도 같이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옆집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옆집과 협의를 해서 땅 가격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계속 보유해도 땅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옆집하고 이해되시죠? 네. 지금 어머니. 같이 그때 북덕방에서 와가지고 같이 네. 1,700에 팔으라고 자꾸 그래요. 네네. 그거는 가격에 대해서는요, 제가 정확한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건축을 해서, 건축 설계를 해서. 그거는 제가 방송 후에 다시 한번 그 땅 모양하고 옆에 땅하고 계산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적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제가 한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면적 대비까지 좀 따져보셔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해 드리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땅 혼자로는 안 됩니다. 옆집과 같이 뭉치면 뭉칠수록 이익이 배가 된다라고 하니까 옆집 주민분과 잘 상의 한번 그러면- 해보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예. 한 가지 더. 아, 제가 저희가- 만약에 연기게 되면은 저기 남양주나 뭐
저 포천이나 의정부 쪽은 어때요? 네, 어머니 저희가 1인 1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직접 한번 여기 매물 정보도 상담 받으실 겸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거든요. 직접 가서 네. 대표님 만나보시고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한번 오시면은 제가 상담을 아주 친절하게 길게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직접 오시면 1대1로 길게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발걸음 헛되게 돌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세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노원구 상계동에 예, 한양 아파트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매도 시점이 전화드렸어요. 궁금하시고요. 현재 여기 지금 거주 중에 계세요? 아니면 임대 놓고 계세요? 임대 놓고 있는데요. 임대 놓고 계세요? 몇 평대 네. 지금 보유 중에 계시죠? 32평이요. 32평. 왜 매도를 좀 고민하고 계세요? 1가구 2주택인데요. 음. 여기를 임대사업자 등록 내고 네. 4년 보유할까 아니면 그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치가 있는 매물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봐 드릴게요. 바로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상계 한양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여기는 임대를 주셨다고요? 네, 전세로요. 네, 전세를 주고 있고 지금 궁금하신 거는 이거를 뭐 매도해야 되는지 보유 이거를 네. 고민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 네. 매수하신 지는 언제 되셨어요? 2003년도요. 2006년도요. 2006년도요. 네. 아이고 되게 비쌀 때 사셨겠네. 네. 지금 뭐 가격하고 봤을 때 그렇게 뭐 크게 남는 건 없을 것 같네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한 1억 5천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기간 대비해서는 조금 네, 오르긴 네. 했는데, 네. 뭐 2006년 보통 7년도, 8년도가 최고점이었거든요, 여기가. 네. 네. 그래서 그 시점보다는 조금 빨리 사서 좀 차익은 있는 건데 이 기간 대비해 왔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 드린 거고. 네. 그럼 여기 거주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거주하고 있다가 전세 났어요. 거주를 직접 실거주 하시다가 지금은 네. 어디 거주하세요? 저기 관악구요. 관악구 쪽으로. 그럼 다시 여기 올 거는 아니네요. 네네. 그러면 계속해서 임대를 놓고 이게 가격이 오를 걸 기다릴지 아니면 갈아탈지예요. 그죠? 네. 예. 결론 먼저 드리면은 저 네. 개인적으로는 좀 갈아타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은 여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한양 아파트 위치 지금 상계 4단지, 6단지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네. 제 지도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단지를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 옛날에 그 2007, 8년도에도 막 리모델링 한다고 추진하고 그랬었던 데인데. 네네. 그죠?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 한양 단지가 이 주변의 주공 단지보다 중형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 조금 수준층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거든요, 사실은. 네. 네. 예, 좀 평수가 이제 30평대, 32평하고 39평인가 39평,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소형 단지들하고 비교해서 좀 수요층들이 좀 있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는 이쪽 지역이 이제는 연식을 따지잖아요. 상계동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몇 년씩이냐를 이제 놓고 했을 때 여기 88년, 89년도에 이렇게 다 조성이 됐잖아요. 네. 이 지역이. 이제는 재건축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중층 단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들도 반신반의합니다. 사업성이 있겠냐 없겠냐에 대해서는. 네. 주변에 무슨 뭐 지금 노원역 근처로 해서 그 창동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계획되어 있는 건 맞는데 시간이 좀 필요로 해요. 그렇다면은 그 시간, 뭐 5년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이 변화가 재건축에 대해서도 큰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양 30평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그 같은 평형으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불가피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이 주변 시세의 일반 분양을 얼마에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보면은. 근데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상승 여건은 없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뭐 주변에 호재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를 껴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매도를 하고 지금 중심권은 더 핫한 지역도 많아요. 네. 그런 지역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가치는 분명히 있는 지역이지만 네. 전세 끼고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보다는 뭐 좀 다른 쪽으로 좀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시간도 네네, 돈이니까요. 지금 가치가 없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핫한 지역으로 이동 투자를 해보자라는 결론 세워주셨어요. 그 지역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쉽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세미나에서 이어가 보시죠.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나에게 맞는 수익형, 차익형 부동산 찾아주실 거고요. 6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발빠르게 여러분들의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한번 전문가와 상담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알짜배기 투자 정보들만 이 시간에 모아봤습니다. 알짜배기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9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걸어주시죠.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되는 매물 정보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매물 선점에 오신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팀장 그리고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매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송승현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매물 정보부터 살짝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일단은 본 매물 자체가 한강변에 위치를 하였고요. 네. 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중공업 지역의 개발 호재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현재 그 영등포구에 위치를 하였고요.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잠시 후에 그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원동희 팀장님께서 두 가지 매물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매물은 자연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분당 생활권으로 분당의 모든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실면적이 아파트 40평형과 같은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한 광주시 오포의 최고급 빌라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100만 평의 부지가 R&D 특구로 지정이 된 양재동 매물이 되겠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어서 비좁은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씩씩하게 두 가지 매물 키포인트 소개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만나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먼저 가볼 지역 경기도 광주시 오포구의 능평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이달 중에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4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오랜만에 서울을 좀 벗어나서 공기 좋은 동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권에 위치한 매물 들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매물인지 좀 입지적인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분당과 수지 생활권으로 멀티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분당 율동공원 옆
태제고개를 사이에 두고 분당과 광주시 경계선상에 바로 접하고 있어 분당의 수준 높은 교육시설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분당 대체주거지 1순위로 손꼽히고 있으며 요즘 연예인들의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지만 인접한 분당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모든 대형마트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현대, 롯데, 신세계백화점 등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의료시설로는 분당 재생병원, 동국대 한방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을 국내 최고의 병원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10분 거리 안에는 분당선 서현역과 신분당선 판교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본 매물지 도보 3분 이내 거리에는 강남, 잠실, 광화문, 서울역 등 서울 곳곳으로 가는 대중교통 노선도 잘 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다니실 수 있으시며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와 분당 내곡간 도로를 통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웰빙과 힐링 열풍이 확산되면서 도심을 벗어나 쾌적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으며 본 매물지 뒤편은 문영산이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학군도 중학교부터는 분당 학군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분당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거주비 부담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이주를 하셔서 거주비 부담은 줄이고 분당과 같은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그리고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쭉 풀어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키포인트만 정리해 본다면 자연 친화적인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역세권 매물은 아니긴 하지만 차량으로 쉽게 분당의 인프라권을 같이 생활권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개발 호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로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호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13만여 평의 규모의 약 4만 3천 명의 근무 인원이 상주하는 제2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도 20만 평 규모에 달하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미 네이버와 넥슨, 안랩, NC소프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IT 기업들을 필두로 1,2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 상주 인원이 6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2019년 완공 예정이어서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상주 인원만 약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에 따른 본 매물지 또한 직주 근접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로 집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있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혼잡한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을 줄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까지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사회적 편익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지 인근 O4IC가 생길 예정이어서 경부와 중부, 제2경부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개발이 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따른 많은 인구 유입과 집가 상승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매우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인데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좀 공기 좋은 곳에서 내 자녀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교외 지역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도 4개라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건물일 것 같은데요. 이달 중 언제 준공이 완료가 되는지 좀 미리 만나볼까요? 네. 본 매물 4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형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 동은 다 지어져서 이달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2동은 9월 달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도 1:1 개별 주차뿐만 아니라 단지형으로 지어지다 보니 2대까지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설계는 인천공항 파라다이스 호텔과 광주 야구장 설계, 연세대학교 캠퍼스 설계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많은 건축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로 신축하는 건축물로
설계 자체만으로도 다른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무려 30평의 면적으로 아파트 40평형과 같은 내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드레스룸 포함 포룸 구조에 화장실 2개로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또한 거실과 안방에 총 2대가 설치되겠으며 안방에 별도의 드레스룸은 일반적인 다세대나 아파트는 1평 미만으로 적게 만들어지는 데 반해 본 매물은 3평에 가까운 분리형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큰 드레스룸과 또 하나의 별도의 드레스룸 총 2개로 구성이 되어 수납 공간이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방뿐만 아니라 작은 방도 다른 곳 안방과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어 공간 활용성이 매우 뛰어나며 주방 옆에 별도의 다용도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시면 넓은 면적과 개방감, 거기에 쾌적한 환경까지 더해져 누구나 선호하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도 체크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이 위치한 오포읍은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으며 계속적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 타운하우스와 비교해서 같은 면적을 두고 봤을 때 반 가격 이상이 저렴한 매매가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2억 원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높은 임대료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수 있으며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입주금 4천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당 학군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비교해 봤을 때도 2억 3천만 원의 가격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으며 인근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과 똑같은 생활권 그리고 똑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입지의 매물이라 할 수 있겠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도 좋고 가격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의사항은 없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대형 평형의 다세대는 투자 측면에서의 가치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샘플하우스가 만들어져 있으니 현장 방문 통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광주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가볼 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9호선 선우도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내년 2월쯤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9층 건물의 7층, 매매 금액 2억 5,4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1,900만 원대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입지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황금 노선 9호선이 지나가고 걸어서도 3분밖에 안 걸리네요. 입지 여건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9호선 자체가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업무 타운과의 접근성과 그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9호선에 대한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수익률도 많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이 이 9호선이 다니는 곳 주변들을 보시게 되면은 중시 업무 관련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좌측으로는 마곡 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우측으로는 여의도가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이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강명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와의 접근성, 또 서부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아주 훌륭한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주변에 이런 업무타운과 또 상단 쪽에 상암동이라는 그런 업무타운, 또 하단 쪽에는 중공업지역과 관련된 그 가산동이라든지 뭐 신도림 일대 이런 업무타운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주거에 대한 그 쾌적성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북쪽으로 보시면은 현재 그 한강이 접해져 있는데 한강 같은 경우도 도보권에 그 한 5분 정도만 가면 한강 공원이라든지 그 선유도 공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 장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측으로는 목동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적인 큰 장점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역 일대가 과거의 그 중공업 지역과는 좀 다르게 현재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일대 굉장히 그 쾌적성과 함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접근성과 역세권 매물이 왜 중요한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은 철저하게 수익형 매물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역에서 가까운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도보 3분 거리임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호재들도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시죠. 네, 그 중공업지대에 대한 그런 이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그 정부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중공업지대에 대한 그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뭐 가산동이라든지 아니면 구로 일대 현재 그 개발된 모습과 함께 또 성수동 일대에 현재 지금 개발된 모습, 이 양평동 같은 경우도 아주 입지적인 큰 장점과 함께 다양한 개발이 맞물려 돌아가면은 향후에 큰 매도 차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와 맞물려서 서울을 보시면 세 개 그 큰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과거에 그 중구 일대 한양 도성을 비롯해서 강남권역 또 영등포 여의도권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중구 쪽에 그 개발이 되었고요. 또 영등포 쪽이 2도심, 3도심이 강남으로 흘러간 그런 모습인데요. 2도심이 한동안 그 소외받았던 그런 모습이 지금 가장 그 이슈를 받고 가장 개발 가치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과 맞물려서 또 상단 쪽에 지금 한강 수변 개발과 맞물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과거의 그 무분별한 개발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자연이라든지 경관을 살리는 아주 훌륭한 그런 개발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 지역 자체가 이런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주택에 대한 그 희소성과 함께 이런 투룸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업무타운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생겼으면서도 그 주변 일대에 많은 공급량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향후에 월드컵 대교가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은 상암에는 대단지의 아파트들만 형성되어 있는데 네. 이곳으로 그 임대 수요를 끌고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 연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좌측에는 서부 간선도로가 10.33km 정도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하하면서 상단 쪽에 안양천이 네. 그 일반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통로로 운영이 되면서 이곳이 맞물려 들어가면 이런 업무타운과 또 주거로서의 쾌적성이 물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아주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과 직결이 되는 역세권 매물인지 입지 분석부터 개발 호재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변 건물과도 경쟁력이 분명 있어야 되는 매물일 것 같은데 어떤 오피스텔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매물은 그 경쟁력 부분에서 일단 투룸이라는 게 큰 네. 장점일 것 같습니다. 주변 일대 과거에는 원룸형 그 오피스텔들이 많이 공급되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투룸이라는 그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신축이라는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자체에 벌써 6m 도로를 양쪽으로 그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채광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예. 또 주변 일대 이런 그 상권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주택으로서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매매가는 현재 2억 5,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곳이 계속 개발되면서 임대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전세는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미만 1,9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셔도 3천에 9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향후에 임대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을 맞춰서 매도하셨을 때도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피스텔 매물에 유의할 만한 점은 없는지까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과거서부터 이 중공업지대라고 하면은 뭐 네. 굴뚝이 좀 많고 이렇게 지저분할 그렇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주 많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라든지 건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주변 일대 쾌적성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그 현장 답사를 꼭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 정보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매물입니다. 세 번째 매물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올해 9월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5층 건물의 3층,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2,500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양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또한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 지역 중 하나인데 먼저 입지 여건부터 풀어볼까요? 네, 본 매물 인근에 현대, 기아차, 삼성, LG, KT R&D 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어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양재동은 중소기업 R&D 육성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많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이 있고 지역 곳곳에 체육시설과 근린공원이 잘 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등하교 시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며 도보 10분 거리에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올해 7월 개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와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 편의시설, 풍부한 녹지 공간, 거기에 명문 학군까지 주거지로서는 서울에서 손꼽힐 만큼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 역시나 쾌적한 입지를 필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내에서도 공기 좋은 지역 꼽아오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의 개발 포인트도 잡아주시죠. 네, 첫 번째로 최근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양재 우면 100만 평의 부지를 기업 R&D 특구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양재동 일대는 교통 물류 기반 덕분에 320여 개의 연구소가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양재 우면 R&D 단지는 지리적 이점이 좋아 관련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지 않더라도 지방 중소기업들이 오가기 쉬운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까지도 글로벌 R&D 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의 계획과 위례 과천선이 관통할 전망이어서 도시명 R&D 지역으로서 가능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매물지에서 가까운 파이시티 부지가 있겠습니다.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구성된 최첨단 물류복합 유통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개발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발 진행은 곧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IC와 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며 동시에 시세 차익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혜들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는 9월쯤 준공이 완료가 될 텐데요. 미리 좀 건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외관은 4면을 대리석 시공 예정이고 내부는 친환경 마감재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6m와 6m 양면도로에 접해 있어 개방감과 채광이 매우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신축 예정이며 네. 거실과 주방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아파트 21평과 같은 면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맞춤형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구조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가격일 텐데요. 가격 정보도 풀어내 주시죠. 네, 본 매물의 가격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 원 예상되며 실투자금 2,500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며 대출금 2억 2,500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8천만 원 투자하여 대출이자 제외하고 7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며 본 매물의 경우 샘플하우스가 같은 평형 가격이 3억 6천만 원에 분양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 본 매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네. 실사용 면적도 다른 매물과 비교해 보시고 분양가 산출해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매물이 되겠으며
주차장 또한 1:1 개별 주차가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유의할 만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하여 임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매물 샘플하우스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주변 지역 개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자본금에 맞는 철저한 계획 세우시고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매물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드는 매물 정보 마구마구 풀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두 분의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차례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먼저 송승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흐름 분석 및 알짜 투자처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거고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시고요. 02337-8899번으로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원동희 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한남 뉴타운 바로 알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6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15분 모십니다. 02-2077-639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두 분의 세미나 통해서 또 추가적인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소장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